여러분, 만약 당신의 사위가 사기꾼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도 임신한 딸이 그 남자를 끝까지 믿고 있다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벌어지고 있을지 모르는 충격적인 가족 드라마입니다. 40년 형사 경력의 아버지 vs 사기꾼, 사위 vs 눈먼 사랑에 빠진 딸. 과연 이 삼각 대립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만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정만수는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70평생 몸에 밴 습관이었죠. 퇴직한 지 벌써 5년이 넘었지만 강력계 형사 시절의 규칙적인 생활은 여전했습니다. 여보, 일어나셨어요? 아내 정영숙이 부엌에서 죽을 끓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수는 낡은 슬리퍼를 신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인천 간석동의 오래된 단독주택, 마당 한 구석에서 개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야, 복이야. 잘 잤냐? 보기를 쓰다듬으며 만수는 텃밭을 둘러봤습니다. 상추가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죠. 이런 평범한 일상이 좋았습니다. 40년 가까이 온갖 범죄자들과 씨름하며 살아온 인생. 이제는 정말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할아버지, 현관문이 열리며 손주 용준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용준이는 만수의 유일한 손자였습니다. 우리 용준이 학교 가기 전에 할아버지랑 인사하러 왔구나. 할아버지, 학원비 때문에 엄마가 또 울어요. 용준이의 말에 만수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딸 정민지가 결혼한 지 이제 겨우 반년인데 벌써부터 생활이 팍팍한 모양이었습니다. 사위 한도진은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는 알 수가 없었죠. 용준아, 엄마한테 할아버지가 학원비 보내드릴 거라고 해라. 정말요? 고마워요, 할아버지. 용준이가 뛰어가고 만수는 다시 텃밭에서 상추를 땄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딸이 결혼하고 나서 자꾸만 돈 이야기가 나오는 게 신경 쓰였거든요. 아내 영숙이 거실에서 불렀습니다. 여보, 아침 드세요. 거실로 들어서니 오래된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만수는 더 중요한 일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여보, 민진의 사위 말인데 또 도진이 이야기예요?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요. 민지도 행복해해요. 영숙은 그렇게 말했지만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만큼은 자신이 있었거든요. 40년 가까이 온갖 사기꾼들과 범죄자들을 상대해온 경험이 헛되지 않았죠. 한도진이라는 남자,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말은 많고 정도 많다는 평을 받고 있지만 만수 눈에는 어딘가 물고 뜯은 자국이 느껴졌거든요. 내가 사람 얼굴을 몇이나 봤는데 저 눈빛은 사람 속에 뭐 하나 감춰놨어. 만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딸 민지만큼은 한도진을 완전히 믿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아니, 믿고 있다기보다는 믿고 싶어 한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보, 또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민지가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영숙이 달래듯 말했지만 만수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었죠. 점심때가 되자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죄송한데 이번 달 전세대출 이자가 좀 부족해서요. 얼마나 필요하냐? 100만 원만. 도진 오빠 사업이 곧 자리 잡힐 텐데 지금이 좀 어려워서요. 전화를 끊고 나서 만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혼 반년 만에 벌써 몇 번째 도움 요청인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결혼 준비 비용이었고 그 다음에는 신혼살림비, 그리고
이제는 전세대출 이자까지. 여보, 민지한테 돈 또 보내야 해요. 그럼 보내야죠. 우리 딸인데요. 영숙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지만 만수는 석연치 않았습니다. 딸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지만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저녁 무렵 만수는 마당에서 보기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걔는 때로 사람보다 직감이 뛰어나다고 하는데 보기도 한도진이 집에 올 때마다 왠지 경계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보가, 너도 느끼는 거냐? 뭔가 이상하다는 걸. 보기가 만수를 올려다보며 짧게 짖었습니다. 마치 동의한다는 듯이 말이죠. 그날 밤 만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40년 형사 생활에서 기른 직감이 자꾸만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거든요.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만수의 불안감은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한도진이 혼자 찾아왔거든요. 평소 같으면 민지와 함께 오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도진은 언제나처럼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지만 만수는 그의 얼굴에서 뭔가 다른 기색을 읽어냈습니다. 눈가에 잔주름이 더 깊어져 있었고 말투도 평소보다 조심스러웠거든요. 도진아. 민지는 어디 있냐? 민지는 친구 만나러 갔어요. 아버님께 중요한 말씀드릴 게 있어서 혼자 왔습니다. 영숙이 과일을 깎아내오며 웃었습니다. 우리 도진이 무슨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요? 도진은 사과를 한 조각 먹더니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때부터 만수의 레이더에 빨간불이 켜지기 시작했죠. 사실은 사업이 곧 터질 것 같습니다. 터진다고? 아, 잘 풀린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준비해온 IT 사업이 드디어 투자자를 만났거든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만수는 팔짱을 끼고 도진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상황, 형사 시절에 수없이 봤던 패턴이었거든요. 사기꾼들이 돈을 뜯어낼 때 쓰는 전형적인 수법 말입니다. 무슨 문제? 투자 받기 전에 사업 자금을 먼저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투자자가 신뢰하고 큰 돈을 주거든요. 도진의 목소리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거짓말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이었죠. 그래서 얼마나 필요한데? 1,000만 원만. 정말 일주일만 빌려주시면 됩니다. 투자금 받으면 바로 갚을게요. 만수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1,000만 원, 일주일 바로 갚는다. 이 모든 게 사기꾼들의 단골 레퍼토리였거든요. 여보, 도진이가 사업 잘 되면 우리 민지도 좋은 거 아니에요? 영숙이 남편을 설득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다른 걸 보고 있었어요. 도진이 돈 이야기를 할 때 보이는 손짓과 표정 변화 말입니다. 남의 돈 말할 땐 혀가 길어진다. 그게 사기꾼이지. 만수가 중얼거리자 도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니다. 혼잣말이야. 만수는 일어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서랍을 열고 통장을 꺼내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걸 찾고 있었어요. 형사 시절 쓰던 수첩이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오니 도진이 영숙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민지한테도 부담 주기 싫어서 아버님께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괜찮아요, 도진아. 가족인데 뭘. 만수는 도진에게 수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기 1,000만 원 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 도진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그 순간 만수는 확신했어요. 이 남자는 분명 뭔가 숨기고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도진아, 사업자 등록증 좀 보여줄 수 있겠냐? 네. 사업자 등록증이요? 응.
아무래도 큰 돈이니까 어떤 사업인지 정확히 알고 싶어서 도진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그게 지금 변경 신청 중이라서요. 다음에 가져다 드릴게요. 그럼 주민등록번호라도 적어둘까? 나중에 차용증 써야 하니까. 차용증이요? 가족끼리 그런 걸 꼭. 아니다. 내 원칙이야. 돈 빌려주면 반드시 차용증 쓰는 거. 도지는 결국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주긴 했지만 내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만수는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도진이 돌아간 후 영숙이 불평했습니다. 여보, 너무 심하게 구는 거 아니에요? 사위한테 차용증까지 받겠다니. 여보, 나 40년 형사 생활 안 한 게 아니야. 사람 보는 눈만큼은 믿어도 돼. 그래도 우리 사위인데. 만수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뒤적거리기 시작했어요. 강력계 동료였던 박 형사의 번호를 찾고 있었거든요. 여보세요, 박 형사님? 저 정만수입니다. 만수야.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내? 형사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사람 하나 조회해 주실 수 있나요? 무슨 일인데? 우리 사위 말인데. 뭔가 냄새가 나거든요. 만수는 도진의 인적사항을 박 형사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만 기다려달라는 답을 들었어요. 그날 밤 만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자신이 사위를 너무 의심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40년 형사 생활에서 기른 직감은 쉽게 무시할 수 없었어요.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박 형사에게 연락을 건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만수는 평소보다 더 예민해져 있었어요. 도진이 돈을 가져간 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아버님, 사업 미팅 때문에 오늘 외식은 못할 것 같아요. 민지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원래 토요일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외식을 하는 게 관례였는데 도진이 바쁘다며 계속 빠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 사업이 그렇게 바쁘냐? 네, 투자자들이랑 계속 미팅하고 있어요. 곧 좋은 소식 있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투자자 미팅? 이런 말들이 자꾸 반복되는 게 더욱 의심스러웠거든요. 여보, 또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도진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영숙이 달래듯 말했지만 만수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특히 도진이 차용증 쓰는 걸 그렇게 싫어했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월요일 오후 드디어 박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만수야, 그 사람 이름 어딘가 익숙해서 계속 뒤져봤는데 뭔가 나왔나요? 일주일만 더 줘봐. 확실한 걸 찾아서 연락드릴게. 박 형사의 목소리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분명히 뭔가 발견한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사이 도진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민진의 집에 가보니 도진이 새 양복을 입고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거든요. 도진아, 시계 새로 샀네? 아, 이거요? 사업상 만나는 분들이 워낙 수준이 높아서요. 이미지도 중요하잖아요. 만수는 속으로 의아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돈이 급하다던 사람이 갑자기 명품 시계를 차고 다니다니요. 투자 잘 풀리나 보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분위기가 좋아요. 곧 계약 성사될 것 같습니다. 도진의 대답은 항상 애매했습니다. 구체적인 건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면서 좋다, 잘 된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화요일 저녁 만수는 오래된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형사 시절 사용했던 자료들이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동부구치소 출입 기록, 정가자 명부, 각종 사건 파일들.
이런 걸 왜 아직도 갖고 계세요? 영숙이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만수는 한도진이라는 이름을 중심으로 자료들을 대조해 보기 시작했어요. 혹시 어디선가 본 이름이 아닐까 싶어서 말이죠. 딸이 내 눈 못 믿는 것도 참 서럽더라. 하지만 그보다 민지가 무너지면 어쩌냐, 그게 겁났다. 만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자료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사위를 의심한다는 게 마음 편한 일은 아니었지만 딸의 안전이 더 중요했거든요. 수요일 오전 민지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아빠, 도진 오빠한테 너무 심하게 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언제 심하게 했다고? 차용증까지 받겠다고 하시고 사위를 믿지 못하시는 거예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가 나 있다기보다는 서운해하는 것 같았어요. 민지야, 아빠는 그냥 조심스러운 거야. 큰 돈이니까. 조심스럽다고요? 아빠는 도진 오빠를 처음부터 싫어하셨잖아요. 사업 잘 되는 것도 못마땅해 하시고. 만수는 딸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계속 커지고 있었거든요. 민지야, 아빠 말 한 번만 들어봐. 그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냐?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도진 오빠는 저를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사업도 곧 잘 될 거예요. 민지는 더 이상 대화하기 싫다는 듯 일어섰습니다. 아빠가 계속 이러실 거면 저 앞으로 자주 못 올 것 같아요. 딸이 나간 후 만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족 사이가 이렇게 어긋나는 건 원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의심을 거둘 수도 없었어요. 목요일 밤 만수는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자료들을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몇 년 전 사기 사건 파일에서 한동길이라는 이름이 눈에 띄었거든요. 한동길, 한도진. 만수는 두 이름을 번갈아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금요일 오전 드디어 박 형사에게서 중요한 전화가 왔습니다. 만수야, 큰일이야. 지금 만날 수 있냐?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는 말하기 곤란해. 카페에서 보자. 박 형사의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분명히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만수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자신의 직감이 맞았다는 걸 확인하게 될 것 같은 불안감과 동시에 딸에게 큰 충격을 줄 수도 있다는 걱정이 교차했거든요. 카페로 향하는 길, 만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어요. 마치 앞으로 벌어질 일을 예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박 형사를 만난 만수는 그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박 형사는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입을 열었어요. 만수야, 앉아서 들어. 충격적인 이야기야.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이름 3번 바꾼 놈이다. 진짜 이름은 한동길이야. 박 형사가 펼쳐 보인 자료에는 한동길의 전과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만수는 그 내용을 보고 경악했어요. 상습 사기 전과 셋. 강원도에서만 피해자가 5명이야. 투자 사기, 결혼 사기, 심지어 보험 사기까지. 결혼 사기라고요? 응. 이놈 수법이 일정해. 착한 여자 찾아서 결혼하고 장인어른한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 뜯어내고 그 다음에는 잠수 타버리는 거야. 만수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딸 민지가 바로 그 패턴에 걸려든 거였어요. 민지한테 이 사실 말했냐? 아니요, 아직. 빨리 말해야 해. 이놈 또 도망갈 거야. 만수는 파일을 들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영숙이 거실에서 울고 있었어요.
여보, 왜 그래요? 여보, 큰일 났어요. 영숙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뭔가 중대한 일이 벌어진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인데요? 민지가, 민지가 임신했어요. 만수는 그 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위가 사기꾼이라는 사실도 충격인데 딸이 임신까지 했다니요. 언제부터 알았어요? 사실은 나 이 사실 알아. 6개월 전부터 알아. 영숙의 고백에 만수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6개월 전부터요? 그럼 결혼 전부터 임신한 거였어요? 그래서 결혼을 서둘렀던 거예요. 민지가 부탁했어요. 아빠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만수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딸이 임신해서 급하게 결혼한 것도 모자라 상대방이 사기꾼이었다니요. 여보, 그리고 도진이 정과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뭐라고요? 민지가 말했어요. 도진이가 과거에 실수한 적이 있다고. 하지만 이제는 정말 변했다고. 만수는 파일을 탁자에 내던졌습니다. 변했다고요? 이것 좀 보세요. 영숙은 파일 내용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정말이에요? 박 형사가 직접 조사한 거예요. 우리 사위 진짜 이름은 한동길이고 상습 사기범입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지가 들어왔습니다. 아마 어머니가 우는 소리를 듣고 온 것 같았어요. 엄마, 왜 울어요? 무슨 일이? 민지는 테이블 위의 파일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빠, 이게 뭐예요? 너 남편 진짜 정체야. 이름도 가짜고 하는 일도 다 거짓말이야. 아빠가 또 시작이네요. 도진 오빠를 왜 이렇게 몰아세우세요?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민지야, 정신 차려. 이놈은 너한테서 돈 뜯어내려고 결혼한 거야. 그만해요. 도진 오빠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럼 이 자료는 뭐냐? 정가 기록이 여기 다 나와 있잖아. 민지는 파일을 집어들고 내용을 훑어봤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파일을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도진 오빠 그렇게 만든 건 아빠 같은 어른들 때문이에요. 뭐라고? 사회가 도진 오빠한테 기회를 안 줬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만수는 딸의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사기를 당하고도 오히려 사기꾼을 두둔하다니요. 민지야, 내가 지금 뭔 소리 하는지 알아? 저는 도진 오빠를 믿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도 있어요. 민지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만수와 영숙은 그제야 딸의 임신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어요. 민지야, 그 아이 아빠가 사기꾼이야. 아빠는 왜 이렇게 냉정해요? 혈육보다 법이 더 중요한 거예요? 법이 아니라 진실이야. 너 지금 사기당하고 있다고.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가방을 들었습니다. 아빠가 계속 이러실 거면 저 더 이상 여기 안 와요. 민지야, 가지 마. 영숙이 딸을 붙잡으려 했지만 민지는 뿌리치고 집을 나갔어요. 우리 딸 임신했는데 집에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영숙이 남편을 원망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여보, 내가 쫓아낸 게 아니야. 진실을 말한 것뿐이야. 진실이 뭐가 중요해요? 이미 우리 손주까지 생겼는데. 그날 밤 만수는 혼자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기가 다가와서 옆에 앉았어요. 걔만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보가, 내가 잘못한 걸까? 딸한테 진실을 말한 게 잘못이었을까? 보기가 만수를 올려다보며 조용히 있었습니다. 마치 위로해 주는 것 같았어요. 이제 가족이 완전히 갈라져 버렸습니다. 진실을 말한 만수만 혼자 남겨진 채로 말이죠. 민지가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만수는 딸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민지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 메시지도 읽기만 하고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민지한테 사과하세요. 딸이 임신했는데 이러면 안 돼요. 영숙이 매일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해? 진실을 말한 게 죄야? 진실보다 가족이 중요하잖아요. 부부 사이도 점점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만수가 너무 고집스럽다고 생각했고, 만수는 아내가 현실을 외면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한 달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민지는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고, 도지는 오히려 더 당당해졌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만수가 자신을 조사했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믿지 못하신다니 정말 서운해요. 도진이 느닷없이 집에 찾아와서는 뻔뻔하게 말했어요. 너 진짜 이름이 한동길 아니냐? 과거는 과거예요. 저는 이제 정말 달라졌습니다. 달라졌다고? 우리 딸한테서 돈 뜯어낼 생각 아니야? 아버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는 민지를 정말 사랑해요. 도진의 태도는 전혀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만수를 비난하는 투였어요. 그리고 아버님, 민지가 아버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해요. 임신 중인데 스트레스 받으면 아이한테 안 좋잖아요. 만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놈이 딸의 임신까지 방패막이로 쓰고 있었거든요. 2달째 만수에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진이 명품 시계뿐만 아니라 외제차까지 끌고 다닌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거냐? 만수가 영숙에게 물었지만 아내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투자가 잘 됐나 보죠. 투자? 내가 준 1,000만 원으로? 만수는 불안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분명히 다른 피해자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도진이 투자자 모임이라는 명목으로 여러 사람들에게서 돈을 모으고 있었거든요. 민지도 그 모임에 참석해서 도진의 사업을 홍보하고 있었어요. 우리 딸이 사기 공범이 되는 거 아니야? 만수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이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여보, 병원 가봐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영숙의 걱정도 깊어졌습니다. 만수가 스트레스로 급격히 말라가고 있었거든요. 내가 평생 잡은 놈들 중에 내 사위 같은 놈은 없었다. 그런데도 딸이 날 손절할 줄이야. 만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마당을 서성였습니다. 40년 형사 생활에서 수많은 사기꾼들을 잡았지만 정작 자신의 사위는 막을 수 없었어요. 3달째가 되자 만수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고혈압이 심해져서 어지럼증까지 생겼거든요. 여보, 약 드세요. 영숙이 혈압약을 가져다 줬지만 만수의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약으로는 고칠 수 없는 상처였어요. 내가 딸을 잃었어. 여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야. 정말 잃었어. 딸이 나를 원수처럼 보고 있어. 그런데 바로 그때 만수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녁 뉴스에서 도진의 얼굴이 나온 거예요. 투자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인 한동길 씨가. 만수는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뉴스에서는 도진이 수십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을 사취했다고 보도하고 있었어요. 피해자 수십 명, 피해 금액만 10억 원 상당. 영숙도 뉴스를 보고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이게 정말이에요? 내가 뭐라고 했어? 내가 처음부터 뭐라고 했냐고. 만수는 화가 났지만 동시에 딸이 걱정됐어요. 민지는 어디에 있는지 안전한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민지는 어디 있어? 연락 안 돼? 전화를 안 받아요. 그날 밤 만수는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스트레스와 고혈압이 한계에 달했던 거죠. 여보, 여보, 정신 차려요.
영숙이 구급차를 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난 만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옳았는데 왜 나만 벌 받는 거야? 간호사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이 오셨어요. 만수는 혹시 민지가 온 건 아닐까 기대했지만 문을 열고 들어온 건 영숙뿐이었어요. 민지는 아직 연락이 안 돼요. 만수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딸을 지키려다가 딸을 잃어버린 셈이었어요. 병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만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만수가 병원에서 퇴원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몸은 어느 정도 회복됐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져만 갔어요. 도진이 수배령이 떨어진 후 민지와는 완전히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거든요. 여보, 오늘도 민지한테 전화해 볼까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지도 않을 텐데 뭐하러. 그래도 한 번만. 영숙이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 연결되지 않았어요. 이미 한 달째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도진의 사기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인터뷰도 나왔어요. 저희가 믿었던 건 한동길 그 사람이 아니라 부인이었어요. 그 부인이 너무 착해 보여서 민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만수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딸이 모르는 사이에 사기 공범으로 오해받고 있을 수도 있었거든요. 우리 딸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걱정 마세요. 민지는 똑똑한 아이니까 잘 헤쳐나갈 거예요. 영숙이 위로했지만 만수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임신한 몸으로 도망자 신세가 된 딸이 얼마나 힘들까 싶었거든요. 어느 날 만수는 마당에서 보기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보기도 민지가 오지 않는 게 신경 쓰이는 듯 자꾸 대문 쪽을 바라봤어요. 보가, 너도 민지 보고 싶지? 보기가 슬픈 표정으로 만수를 올려다봤습니다. 동물도 감정을 느끼는 게 신기했어요. 그때 우편 배달부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정만수님 댁 맞나요? 등기 우편이요. 만수는 편지를 받아들고 발신지를 확인했습니다. 강릉이었어요. 그리고 보낸 사람 이름을 보고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정민지. 만수는 손이 떨리는 걸 억지로 참으며 편지 봉투를 뜯었어요. 석 달 만에 받는 딸의 소식이었습니다. 여보, 여보, 민지한테서 편지 왔어요. 영숙이 달려와서 편지를 함께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엄마,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연락드려요. 편지는 민지의 익숙한 글씨체로 쓰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평소보다 떨려 있었어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빠 말씀이 다 맞았는데 저는 끝까지 믿으려고 했어요. 만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그 사람 진짜 믿고 싶었어요. 내가 아빠 딸이란 게 부끄러웠어요. 부끄럽다고? 만수는 그 구절에서 멈춰 서성했습니다. 딸이 왜 자신을 부끄러워했을까요? 아빠가 항상 사람들을 의심하고 범죄자 취급하는 게 싫었어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사랑받고 싶었거든요. 편지를 읽으면서 만수는 딸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형사인 아버지 때문에 민지도 상처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아빠 말이 다 맞았어요. 도진이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영숙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도진이가 도망간 후에 저도 경찰서에 불려갔어요. 참고인 조사받으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였는지 알게 됐어요. 만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딸이 경찰서까지 가야 했다니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서 돈을 받는 것도 모르고 제가 그 모임에서 말한 것들이 사기에 이용될 줄도 몰랐어요. 우리 딸 죄 없어요. 우리 딸은 피해자예요. 영숙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가장 중요했어요. 나 이제 아이 낳고 새로 시작할게요. 강릉에서 조용히 살면서 아이 잘 키울 거예요. 강릉에 있구나. 만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그 시작에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만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부끄럽다 말한 게 처음으로 기뻤다. 민지가 진심으로 울었단 걸 알았으니까. 만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딸이 자신을 부끄러워했다는 말이 오히려 위로가 됐어요. 그만큼 진심이었다는 뜻이니까요. 편지 끝에는 추신이 있었습니다. 아빠, 제가 아빠 딸인 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아빠가 아니었다면 저는 더 큰 피해를 당했을 거예요. 사랑해요. 영숙과 만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딸이 살아있고 안전하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여보, 민지 데리러 가요. 그래야죠. 당장 강릉으로 가요. 만수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석 달 동안의 지옥 같은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만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딸이 자신을 용서했고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어요. 보기도 만수 옆에서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마치 좋은 소식을 알아챈 것처럼 말이죠.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만수와 영숙은 강릉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편지에 적힌 주소를 손에 꼭 쥐고 있었어요. 석 달 만에 딸을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여보, 민지가 많이 변했을까요? 임신 중이니까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만수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걱정했습니다. 딸이 혼자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상상하기 어려웠거든요. 강릉에 도착한 후 택시를 타고 편지에 적힌 주소로 향했습니다.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주택가였어요. 여기가 맞나요? 영숙이 주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낡은 빌라 앞에서 택시가 멈췄어요. 2층 201호. 만수는 계단을 올라가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똑똑똑.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아빠, 엄마, 민지가 나타났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 있었고 얼굴도 많이 여위어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더 맑았습니다. 민지야. 만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딸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걸 보니 가슴이 미어졌거든요. 들어오세요. 민지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방 안은 정말 허름했어요. 필요한 것만 겨우 갖춰진 원룸이었습니다. 민지야, 여기서 혼자 살았냐? 네. 도진이가 도망간 후에 여기로 왔어요. 민지는 차를 끓여주며 조용히 말했어요. 목소리에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돈은 어떻게 구했냐? 편의점에서 알바했어요. 임신 중이라 올해는 못했지만 영숙이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딸 얼마나 힘들었니? 괜찮아요, 엄마.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민지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만수는 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많이 아파했을 거라는 걸 말이죠. 민지야, 아빠한테 할 말 있냐? 만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과를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딸의 진심을 듣고 싶었거든요. 아빠가 아니라 형사로 봤어요. 그래서 더 무서웠나 봐요. 민지의 고백에 만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형사로? 아빠는 항상 사람들을 의심부터 했잖아요. 저도 그렇게 보는 건 아닌가 싶어서
두려웠어요. 만수는 딸의 말에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오랜 형사 생활이 가족에게도 상처를 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지야, 나는 언제나 아빠였다. 다만 딸이 무너지는 꼴만큼은 못 봐서 그랬다. 만수의 말에 민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대하신 거였어요? 응, 너한테 상처 주려던 게 아니야. 더 큰 상처받는 걸 막으려고 했던 거지. 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 저 정말 바보였죠? 바보가 아니야. 사랑했던 거지. 사랑하면 누구나 눈이 멀어. 만수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칠어진 손이었어요. 그런데 아빠, 어떻게 알았어요? 도진이가 나쁜 사람이라는 걸. 경험이야. 오래 살다 보니 사람 냄새를 맡을 줄 알게 됐어. 저는 왜 몰랐을까요? 너는 순수하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야. 민지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키우면 되지. 우리가 도와줄게. 영숙이 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정말요? 당연하지. 우리 손주인데.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가 창문으로 다가가서 내려다봤어요. 경찰차예요. 만수도 창문으로 가서 확인했습니다. 경찰차 2대가 아래층에 멈춰 서 있었어요. 도진이 잡혔나 봐요. 민지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네, 며칠 전부터 이 근처에서 목격됐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만수는 창밖을 내려다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사위였던 사람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을 상상하니 씁쓸했거든요. 민지야, 이제 정말 끝났구나. 네, 아빠.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민지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 표정에는 두려움보다 희망이 더 많이 보였어요. 그런데 민지야, 정말 혼자 아이 키울 수 있겠냐? 아빠, 엄마가 도와주시잖아요. 그럼 인천으로 돌아올 거냐? 네, 여기서 더 이상 숨어 살 필요는 없으니까요. 만수는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딸을 되찾은 것 같았어요. 민지야, 아빠가 널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빠가 지켜주셨잖아요. 저는 알지도 못했는데. 앞으로는 아빠 말 들어라. 네, 아빠. 이제 정말 아빠 말씀 잘 들을게요. 그날 저녁 3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했습니다. 간단한 라면이었지만 그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어요.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1년 후 인천 간석동의 그 집은 다시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마당에서는 보기가 꼬리를 흔들며 뛰어다니고 있었고 거실에서는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할아버지, 우유 주세요. 손주 용준이가 뛰어와서 만수의 바지를 잡아당겼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된 용준이는 갓난아기인 동생을 무척 예뻐했어요. 용준아, 할아버지가 지금 동생 우유 타고 있어. 만수는 분유를 타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집안에 아기가 있으니 온 가족이 바빠졌지만 그 바쁨이 행복했어요. 민지야, 우유 다 탔다? 네, 아빠. 금방 갈게요. 민지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출산 후 몸도 회복되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예전처럼 밝아졌습니다. 우리 강이 배고팠지? 민지가 아기를 안아 올리며 젖병을 물렸어요. 강희는 민지가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강릉에서 태어났으니 강이라고 했다나요. 여보, 민지 간호조무사 시험 결과 언제 나와요? 영숙이 부엌에서 물었습니다. 민지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간호조무사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다음 주에 나온대요. 붙었으면 좋겠는데. 당연히 붙을 거야. 우리 민지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만수가 격려해 주었습니다. 민지는 아기 돌보랴
공부하랴 정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아빠, 정말 감사해요. 아빠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됐을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가족이 뭐 하는 거야? 만수는 손주를 바라보며 흐뭇해했어요. 강희는 정말 예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빠를 닮지 않고 민지를 쏙 빼닮았어요. 그런데 민지야, 도진이 소식 들었냐? 징역 3년 나왔다던데요. 피해자가 워낙 많아서 민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마음 아파했을 텐데 이제는 그저 남의 일 같았어요. 잘 됐네.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더 안 주고. 만수도 더 이상 도진에 대해 분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일을 통해 가족이 더 단단해졌다고 생각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영숙이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이었어요. 이번엔 정말 평범하게 살아도 돼. 맞지, 여보? 영숙이 텃밭에서 따온 상추를 먹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평범한 게 제일 좋은 거죠. 민지도 동의했어요. 화려한 삶보다는 조용하고 안정된 일상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할아버지, 저 커서 경찰 될 거예요. 용준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경찰? 왜? 할아버지처럼 나쁜 사람들 잡을 거예요. 만수는 손주의 말에 웃었습니다. 자신의 일을 자랑스러워해주는 손주가 고마웠어요. 그래, 용준이가 경찰 되면 할아버지가 많이 도와줄게. 정말요? 약속? 용준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고 만수도 새끼손가락을 걸어주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만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는 강희의 사진이 새로 붙어 있었어요. 갓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사진들이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보가, 이제 정말 평화롭다. 보기가 만수 옆으로 와서 앉았어요. 나이 든 개는 예전보다 조용해졌지만 여전히 가족을 지키는 충실한 파수꾼이었습니다. 아빠, 뭐 하세요? 민지가 강희를 안고 다가왔습니다.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어. 무슨 생각이요? 1년 전을 생각하니까 꿈 같더라. 민지는 아빠 옆에 앉았어요. 아빠,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아빠 말씀을 안 들어서. 이제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아빠가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민지야, 중요한 건 지금이야. 과거가 아니라. 만수가 손주를 받아 안았습니다. 강희가 할아버지를 보고 방긋 웃었어요. 우리 강희 할아버지 알아보네. 이 아이는 정말 복이에요. 할아버지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니까. 민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영숙이 상추를 따러 텃밭에 나갔어요. 만수도 따라 나가서 아내를 도왔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마음 편해졌어요. 그러게요. 민지도 돌아오고 손주도 건강하고 도진이 그 일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된 것 같아요. 영숙의 말에 만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덕분에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달았거든요. 민지가 이제 정말 어른이 됐어요. 그러게요. 고생을 하니까 철이 들더라고요. 두 사람은 나란히 상추를 따며 대화를 나눴어요. 50년 가까이 함께 산 부부의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모든 가족이 잠든 후 만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희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내 직감은 가끔 틀릴 수도 있지만 내 사랑은 한 번도 틀린 적 없어. 그 말과 함께 만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1년 전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이제는 소중한 교훈이 되어 있었어요. 보기가 만수 옆으로 와서 머리를 기댔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집안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사랑이 넘쳐 흘렸습니다. 변한 것은
오직 사랑의 깊 이것이 바로 진짜 가족의 힘입니다. 때로는 아프더라도 진실을 말하고 때로는 상처받더라도 사랑을 놓지 않는 것. 여러분은 이 아버지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뿐이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